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인천 강연은 정말 언제나 즐거워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가까이 한 분 한 분 이렇게 뵐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요즘 그 강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연예인들 마음을 알겠어요. 그 연예인들이 뭐 여러분 뭐 사랑해요 뭐 그럼 그거 다 진짜로 안 들리잖아요. 제가 나를 왜 사랑해 그러죠. 근데 그런 마음 정말 들어요. 그 쑥쑥 엄마들, 그러니까 게시판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런 더 교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내가 뭔데 여기로 오셨나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 막 귀한 마음이 들고 감사하고 그래요. 어떨 때는 막 굉장히 많이 오시면 막 울컥하는 심정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반갑습니다, 정말로. 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얘기는요,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한 주제이지만 굉장히 관계가 있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 원서 읽기라고 통칭을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는 아동문학 작품, 뭐 넌픽션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넌픽션까지 포함해서 아동도서, 그러니까 영어 원서로 되어 있는 아동도서를 읽는 것, 그것은 연령대로 보아하건대 초등 정도에 집중을 하겠죠. 그것과 조금 멀어 보이는 그 대학 입시의 관문인 니트. 꼭 니트라고만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학 입시 시험과의 그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로운 공부라 여겨지는, 다시 여유로운 학습법이고 뭐 굉장히 줏대가 있는 엄마들만 하는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아동 대상 영어 도서를 읽음으로써 어떻게 그 학습에 도움이 된가라는 걸 제가 이렇게 입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맨 처음에는 그 원서 독서라고 하는 것의 장점인데 그것과 니트를 연결시켜 보는 걸 개괄적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본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서 독서, 아동 대상 영어 도서라는 것이 무엇인데, 그것의 어떤 요소가 그러면 향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걸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좋아, 책은 다 봤어. 뭔지는 파악이 됐어. 그럼 그걸 어떻게 읽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선택하고 그렇게 읽고 나니까 결국 니트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쓰기 말하기가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더라 라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강연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라는 걸 설명하는 것은 다른 학습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로 하여금 그냥 교재 3페이지서부터 10페이지까지 풀어라는 것보다 앞으로 될 내용이 뭐인데 이걸 우리가 같이 해보자라는 건 아이들이 그 순간에 그 잠깐 1분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인지 기대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걸 뇌가 마구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할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준비가 되시겠죠. 그리고 또 어디선가 니트에 관해서 들었던 얘기가 지금 뇌로 마구 올라오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앞부분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연령대나 학년을 가지고 학습자를 구분하는 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인데, 그래도 이제 너무나 뭐 20년 계획 이렇게 세우기는 너무 막연하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제 강연을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익숙한 차트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학년기 이전을 우리가 영어 교육이라는 말로 포함을 한다면, 뭐 그전에 뭐 대단한 걸 하겠습니까만서도 그걸 포함해서 6학년 정도까지 우리가 엄마표라든가 아니면은 영어 도서를 기반으로 한, 영어 동화를 기반으로 한 영어를 지도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경우에 영어를 배운다라는 것은, 그러면 이제 동화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즐겁고 재밌으니까 활용한다라는 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것에 더해서 우리가 영어라는 언어를 익혀야 되는데, 그 경우에 그 영어라는 요소에서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뭐 듣기를 해야 된다든가 듣기를 많이 해서 뭐 음소를 인식해야 된다든가 뭐 파닉스 사이트 워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창성 말하기 그렇죠? 독해 점점 뒤로 갈수록 말이 심각해집니다. 독해, 어휘, 쓰기, 문법 뭐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저쪽으로다가 멀건 쪽으로다가 이걸 밀어놨어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거의 8년입니다. 8년 세월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오래 걸린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제가 이 빨간 선을 가로로 내려로 그으면서 굉장한 고민을 했어요. 이걸 바로 이쪽으로 옮길까 저쪽으로 옮길까 막 고민을 하면서 그래도 한 4학년 정도까지는 애기로 봐주자. 그 시기에는 이쪽 흥미라 뭐가 재밌어야지 애들이 집중.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동기가 거창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면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아니면 좋은 직장을 가져야지 뭐 예쁜 마누라를 얻어야지 뭐 이런 식의 거창한 동기를 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그전에는 그렇지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책을 몇 권 읽으면 뭐 스티커가 몇 개 있다든지 뭐 사탕이 있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하찮은 동기를 가지고 하는 그 나이 때라는 거죠. 또 이 시기에 아무리 선행을 해서 뭐 문법을 시키고 해도 그 뇌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걔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뇌의 인지 발달 단계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뭔가 다르게 사고하는 방법, 재미있게 창의력을 가지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또 경험을 다양하게 해줘서 그것을 배경 지식을 쌓아서 앞으로 걔가 그걸 진짜 진지하게 공부해야 될 시기가 왔을 때 알게 하는 그런 게 더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집중력이 짧아요. 머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그 시기에는 뭐를 집중할 수가 없게 뇌가 잘하지 못했어 다.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이걸 왜 그려놨느냐?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것이 학습에 엄청난 중요한 요소인데 흥미나 동기나 뭐 창의력을 길러준다거나 이런 게. 그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시키고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정말로 뭐 어휘를 뭐 3, 40개 외우게 한다든가 시커멓게 디자인된 어휘책을 보고 문법책을 보게 한다든가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자고 이 차트를 넣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원서를 읽자. 그 아이들의 흥미를 그쪽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원서를 읽자. 아동 대상 영어 도서를 읽자라고 했을 때 좋겠지. 그렇죠? 그렇게만 막연히 알지 마시고 왜 좋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여태까지 30년 넘게 영어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제가 영어 교육 대학교 다닐 때 그 사촌 동생 가르친 것까지 포함해서 단 한 명도 내가 지금 학습지를 5페이지를 풀어놨는데 나 딱 한 페이지만 더 할게요 하는 애를 못 봤어. 너무나 이게 재밌어서 한 페이지만 2페이지만 더 할게 하는 애는 못 봤어요. 그런데 같은 영어로 된 책인데 책을 읽다 보면 엄마나 막 애들이 막 더 빠져서 읽는 거는 무지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원서 작품이죠. 그 다음에 언어가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저도 교재를 꽤 썼어요. 그리고 뭐 어떤 책은 좀 많이 팔리기도 하고. 그런데 교재를 할 때는 미리 기획을 쫙 해서 제목을 다 정하고 그 내용을 미리 설정을 하기 때문에 가정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는 걸 연습시켜야 되겠다라면 그 문형만 의도적으로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실제 쓰지 않는 경우에 문장을 탄생되는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동 대상으로 하는 도서는 작가들이 쓰거든요. 교육가가 쓰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그거를 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 책이 영어 교재가 될 거라는 생각은 없이 자연스럽고 실제 인간들이 쓰는 언어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된 작품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럴 때 들은 예가 뭐냐면은 I am a boy, you are a girl, 그 다음에 this is the desk. 저는 30년, 40년 영어 써도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눈으로 보면 여자인데 걷다 대고서 you are a girl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This is the desk. 보면 책상인데 그걸 누가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왜냐면은 비동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요. 실제적이지가 않죠. 실제 쓰는 언어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교재는 그런 게 많은데 동화는 살아있는 생생한 언어를. 그 다음에 상상을 자극하는 그림이 많죠. 이 그림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림책 나오면 이따 그림책 부분에서도 열변을 토할 건데 글씨는 몇 개 안 되고 그림만 있잖아요. 너무 돈이 아깝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뭐냐면 독해의 기반이야. 독해라는 건 뭐냐면 추론하는 거거든.
글자가 나온 것에 빈틈을 메워서 상상하는 게 독해예요. 그것을 그림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림책을 생략하면 치명적이에요. 그림책을 통해서 독해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글자는 몇 개 안 되는데 살을 붙여서 기억하는 게 그 그림이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국어 동화든 영어 동화든 생략하는 사람은 부모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 부모의 직무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그 시기에 그거 해줘야지 돼요. 그래야 이 다음에 그림 없이 글만 나와도 그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림책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독해의 출발입니다. 왜? 그림이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화. 점점 영어를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갖고요. 영어를 잘한다는 기준이요. 그냥 그 문법책을 만들거나 문장을 적절히 쓰는 것만으로가 아니라 매너, 상대에 대한 풍습의 이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을 해요. 근데 교재는 그걸 담기가 참 어렵죠. 문화를 포함하기가. 그런데 동화책을 보면은 친구들 또래 사이에 어떤 어울리는 것, 뭐 학교 생활 이런 게 다 나오면서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읽는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스스로 읽어야 되잖아요. 어려서는 우리가 읽어주지만 스스로 뭔가 책을 읽는다는 것이 곧 학습이에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이 뭔데? 자기가 하는 거잖아. 자기가 하는 것의 90%는 책을 읽는 거예요. 교과서 읽는 것도 읽는 거니까. 문제집 푸는 것도 읽는 거니까. 그래서 읽기가 훈련이 되면 자기주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장르와 소재를 다루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쌓게 돼요. 그러니까 논픽션 책 그 10권만 떼도 얼마나 유식해진다. 아는 게 많잖아요. 아는 게 많으면 그 다음에 학교 들어가서 교과서 펼쳤을 때 훨씬 수월해요. 배경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뭔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전혀 모르는 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조금 알고 있는 것을 기대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르, 다양한 소재를 읽는다는 것은 곧 배경 지식을 쌓는 것이 되고 그것은 읽기, 이해도를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책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 아이의 그 능력에 맞는 인지 발달에 맞는 책을 선택하기가 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준을 높여가면서 책을 읽게 되죠. 그러면서 재밌어서 읽는데 그게 영어 수준을 자연스럽게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원서를 읽는다라는 것이 그냥 신선 노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 길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원서 읽기 언어 학습에서 이제 책을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것이 니트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 너무 멀잖아요. 이제 그림책 뭐 브라운베어 읽는 애가 뭐 이 다음에 무슨 니트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근데 그 갭을 한번 제가 이렇게 다리를 놔보겠습니다. 자, 그림책 중에서 이렇게 운율이 딱딱 제가 지금 금방 한 브라운베어나 뭐 여기 나오는 뭐 The Very Busy Spider나 저쪽에 From Head to Toe 이런 책을 읽으면 뭔가 이렇게 리듬이 이렇게 딱딱 있어요. 그리고 반복이 돼요. 소리든지 단어든지 패턴이든지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아니면 공통의 뭐가 그러니까 동물 이름이 쭉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패턴이 형성되는 동화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읽으면 리듬감이 있고 다음 내용을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몇 번 읽으면 이제 스파이더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또 뭐 다른 곤충이 나온다든가 뭐 레드라는 컬러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옐로우가 나온다든가 그런 식의 어떤 그 예측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몰라도 이걸 읽으면 그냥 괜히 그림책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책을 좋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는 그 비슷한 음을 맞춰서 이렇게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파닉스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런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아이 스스로가 책을 못 읽더라도 이 시기에 이렇게 리듬이 맞는 그런 동화를 읽어주면 이제 소리를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향후 어쨌든 파닉스는 일부러 교육을 하던 책을 많이 읽어서 스스로 깨우치던 글자는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영어를 읽는다는 것, 시험을 본다라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이 첫 출발이기 때문에 이런 책을 많이 읽어주는 것이 비록 자 지금부터 학습이야 이러고 하지 않아도 큰 소득이 뭐냐? 책이란 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소꿉장난이나 수영장에서 놀이하는 것만큼 재밌을 수 있구나라는 걸 배우는 것. 또 하나는 파닉스라고 글자를 읽는 그런 학습의 단계에 돌입할 때 소리를 많이 들어두어서 글자를 수월하게 익힌다는 것. 소리를 많이 듣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요도 한 세트 사서 차에다도 꽂아서 들어줘 보고 뭐 비디오도 틀어줘 보고
CD도 마구 틀어보는데 도대체 성과를 모르겠잖아요. 그쵸? 그거 틀어준다고 뭐 크게 뭐 도움이 되겠나 싶잖아요. 도움이 돼요. 확신을 가지세요. 왜? 걔가 그것 때문에 영어를 마구 말하고 글자를 마구 읽지는 못해도 그 애 머리가 그 영어에 노출된 것 때문에 음소를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한테 아주 조그만 아이한테도 빠꾸찌찌뽕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래요. 한국말이 아닌 걸 알아요. 영어도 아닌 것도 알고. 여러분한테 제가 flattening 그러면은 내가 그 단어를 모르나? 내지는 그거는 영어 같겠다. 무슨 카푸칼랄라 이러면 여러분 영어 아닌 거 아시죠? 그죠? 들어보면 영어가 아니죠. 뭐라고 설명을 하세요. 영어에 카라는 의미 없습니까? 프라는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내가 카푸칼랄라 그러면 어디 저기 무슨 태평양상의 어떤 섬나라의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뇌가 음소를 인식하시기 때문에 저거는 영어의 음의 배열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많이 듣는다라는 것은 그 나라 음에 익숙한, 그 언어의 음에 익숙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익숙한 어휘를 자꾸 들으면 나중에 캣을 아기 때는 그냥 덩어리로 듣다가 점차로 그 아이의 뇌가 저거는 트로 구분이 돼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단계가 되어야 알파벳을 들이밀었을 때 글자를 읽어요. 그래서 소리를 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고, 저런 동화책을 부모가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읽어주는 거는 니트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 이제 대학에 관한 그걸 욕망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니면서 참교육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아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인지 발달에 맞는 그런 것, 또 흥미, 동기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항상 버릴 수 없는 욕구는 있어요. 내 아이가 명문대를 가졌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준비를 시작하자는 거죠. 네, 그것을 위해서 내 전 재산을 다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인격을 버려가면서 아이와 사이가 망가져가면서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그 마음속의 그 욕구를 신선인 것처럼 버려버릴 수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도와주면서 시작을 합시다. 그 다음. 또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영어, 우리 사이버, 우리 숲속에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엄마들이 이렇게 배워가는 영어 유치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선정한 책들인데요. 이 중에서 물론 운율이 맞는 것도 있지만 이런 그림책은 뭐냐면 앞에 그 브라운 베어나 무슨 Very Hungry Caterpillar 같은 것과는 차이가, 그거는 이제 소리나 이런 데 초점을 둔 거고요. 이거는 스토리가 있어요. 주인공도 있고 물론 아니책도 좀 있습니다만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겪고 그래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그림책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을 읽는 것은 이야기의 흐름이나 구성이 이제 그림에 의존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글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글도 있지만 그림이 더해져야만 이야기가 탄생하는 그 시작, 중간, 끝이 펼쳐지는 그런 얘기인데 텍스트만으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림 때문에 내용이 이해가 가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빨갛게 써놨죠. 독해의 출발이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글만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내용인데 그림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독해거든요. 우리가 똑같은 글자로 된 문장을 몇 개를 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풍부하게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글자 그대로 뜻밖에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거나 그래요. 그게 뭐냐면 독해력이라는 거거든요. 독해력이라는 거는 추론과 상상을 더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 그림이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림책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글자만 줄줄 읽지 않잖아요. 그림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아이와 얘기를 나누죠. 빨간색이 어딨어? 몰이 어딨어? 내지는 얘는 왜 울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바로 독해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질문, 이만큼 지문 주고 질문 나오고 사지선 다 고르는 그 독해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 회화 영어를 하면 맨날 뻔하지 않나요? 밥 먹는 얘기, 손 씻으라는 얘기, 잠자자는 얘기 뻔한데 그림책을 읽으면 이제 수준 높은 어휘가 등장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도 또 그 상황 때문에 설명될 수 있는 어떤 어휘 이런 걸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림책을 통해서 독해의 출발이 되고 수준 높은 어휘를 익히는 길이 됩니다. 같은 어휘를 익혀도 목록에서 이렇게 1대1로 대비해서 기억하는 것과 그림책이라는 상황 속에서 떼어온 어휘는 누가 더 기억이 잘 나겠습니까? 우리가 어휘를 외운다는 건 무척 중요한 사실인데요. 외운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잘 저장을 한다는 뜻이며 저장한 거를 불러다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어휘를 여러분 쓰지 못하십니다. 남이 얘기하면 이해는 해. 그렇죠? 그것만 해도 성공이긴 해. 그거를 내가 불러다가 쓰지는 못하는 게 거의 3분의 2는 될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서 그 단어 목록 주고 50개, 60개 외우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다 쓰려고 그러는 건지 알죠. 그게 필요한 시기가 있어요. 고1, 고3. 근데 급해. 영어가 급해. 그런 경우는 그게 극약 처방이 되죠. 단어를 막 외워서 배경식으로 쌓는 게. 근데 왜 1, 2학년서부터 그 짓을 하냐고. 애가 영어가 진저리가 날 거 아니야. 단어 30개, 한국말, 영어, 한국말, 그거 쭉 외워. 그게 어떻게 외워지냐. 머리가 안 외워져요. 천재인 경우는 되겠지만 그럼 저장을 하면 뭐해? 불러다 쓰질 못하는데. 외운다라는 건 두 개예요. 잘 저장하고 불러다 써야 된다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잘 정리하고 잘 정리하도록 문맥을 주고 상황을 기억하게 하고, 똑같이 지우개지만 네가 글씨를 잘못 써서 지운다는 그 상황을 해서 그 지우개를 기억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불러다 한번 써보게, 응용해보게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해야 단어를 외우게 도와주는 거지, 목록 던지고 외우라 그래갖고 외울 수 있는 애는 몇 명이나 되겠냐고. 그런 애가 성공하는 학원에 보내놓고서는 내 아이도 따라 보내는 거지. 그거 잘하는 애가 있어요. 드립다 외우는 거. 그리고 그건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가 우수하다, 열등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 아이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학원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보다 더 쉬운 지도법이 어딨어. 단어 목록 주고 외우라 그러고 체크해주고. 부모가 볼 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는 쓸 일이 없어요. 그림책을 가지고 어휘를 공부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좋은 방법이죠. 어휘를 많이 알아야 니 뜻이 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제가 억지로 막 갖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제가 지금 진지하게 강연하고 있나요? 지금 약간, 이거 더 어떻게 가야 되나? 이런 거 어떻게. 자, 내가 그러고 있는 모양이로구나. 자, 리더스라는 게 있어요. 리더스. 그림책인데요. 원래는 읽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기 교재인데, 읽기 교재가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학습 서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동화책에 탈을 씌운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뭐냐면 동화책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번호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레벨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리더스라고 하는데요. 이걸 택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동화책을 앞봐서 제가 동화책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동화책을 읽으면서 항상 막막한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얘 영어 수준을 점차 이렇게 향상시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이거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걸 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림책은 명작품이거든요. 명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읽었는데 읽다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게 어느 흐름인지. 그리고 또 처음 영어 동화를 시작하는 분은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리더스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세트로 묶어놨어요. 묶어놓고 그 번호를 그냥 흔들리지 않고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어 수준 텍스트를 높이는 게 돼요. 그래서 도서 출판계에 굉장한 획기적인 사건이죠. 리더스라는 게 탄생한 게. 왜냐하면 영어 교재인데 동화책의 모양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루하다는 단점을 탈피시켜 준 거죠. 그러면 동화책만, 재밌는 동화책 읽다 보면 언어 공부를 어떻게 하나 그러는데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게 리더스예요. 단점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처음 영어 도서를 접하는 경우는 이런 세트를 하나 택해서 성실히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일경 교재이나 동화 형태이고, 어휘와 구문 등 언어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3레벨이라고 붙은 책들은 1레벨이라고 붙은 책보다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1번 10권 있고 2번 10권 있고 3번 10권 있고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영어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어휘 수준도 높아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무엇을 읽을지 선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장 큰 명작이라는 게 아니라 가장 인기 스타가 이제 ORT라는 거예요. 옥스퍼드 리딩 트리라 해서 레벨도 굉장히 많고, 뭐 책값도 다 살려면 너무 비싸고, 이제 그냥 샀으면 좋겠죠. 근데 좀 비싸요. 네. 근데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 있어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리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속속 게시판에 오셨다가 리더스 하시면, 동화의 탈을 쓴 읽기 교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가지를 다 잡는 거죠. 좋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소원이 이런 시리즈 하나 써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세를 자손에게 물려주려고. 한 50권 정도 텍스트 레벨. 이제 영어 동화를 많이 읽고 글을 많이 쓰니까 텍스트 난이도가 조금 알 것도 같은 마음이 들어요. 사실 인간의 언어의 난이도를 조절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그런 시리즈 하나 탄생시켜놓고 죽을까 싶어요. 네. 오래 살아야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북, 우리 게시판에 자주 들어오시는 분은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수준 높은 독해의 출발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림이 이제 별 역할을 못하는 책이에요. 리더스까지는 그림이 이제 거의 동화 수준이기 때문에 리더스까지는 그림이 중요한데 챕터북서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문장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북을 읽을 수준이 된다 그러면 영어가 사실은 향상이 되었다. 영어가 향상이 되었다는 건 그 이전 세월에 책을 많이 읽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구나라는 증표가 되죠. 그래서 학생이 챕터북을 읽을 수준이 되도록 그 저학년 교사들은 많이 노력을 기울여요. 그쯤 되면 후 하고 한숨을 좀 내려놓습니다. 왜냐? 그 시기서부터는 이제 자기 주도가 어느 정도 가능해져요. 왜냐면 완전히 글자만 가지고 내용을 이해하는 수준이 되니까. 물론 이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 다소 어려운 부분은 교사가 도와줘서 학습으로 연결되니까. 그래서 이야기가 작은 챕터로 나뉘어 전개가 돼 있어서요. 수업하기도 좋아요. 하고 엄마와 같이 오늘은 챕터 3개를 읽자. 오늘은 CD를 챕터 하나를 듣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니까 그걸 끝내고 나면 아이가 성취감도 있어. 이렇게 다소 두꺼운 두께의 책을 이렇게 읽으니까.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 한 권이 성인 소설의 한 챕터 분량밖에는 안 돼요. 근데 아이들의 집중력을 고려해서 이렇게 쪼개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구성이 절대적으로 글에 의존하기 때문에, 텍스트에 의존하기 때문에 영어 능력이 향상되어야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무슨 현상이 보이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을 챕터북을 읽히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걸 우리는 무리한 선행이라고 불러요. 꼭 학원에서만 무리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어 도서를 읽는 세계, 우리 쑥쑥의 세계,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엄마 집단이죠. 그쵸? 지금 단어 외우고 문법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림책 읽고 하고 CD 듣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이상하게 보이는 집단일 수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경계돼야 할 사실이 뭐냐? 어떻게 빨리 챕터북에 진입해 볼까? 아주 그런 말이 있더만 챕터북 진입 뭐. 제가 챕터북에 입북했잖아요.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입북이 저 북한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책에 이렇게 들어갔다니 입북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한참 생각해보면서 북은 영어고 입은 들립자 한문이더라고요. 아주 그런 용어가 아주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챕터북을 일단 검해요. 칼라 그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책을 읽는 것 같죠. 아직 넘기지 마라. 그래, 넘겨도 된다. 네. 그런데 챕터북을 읽게 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게 엄청나게 많은 그림책이 있어요. 그림책을 많이 흔들리지 않고 읽고 하다 보면 그림책이 다 수준이 낮은 게 아닙니다. 텍스트가 굉장히 수준 높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림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게 읽다가 보면은 그 챕터북 읽는 시기를 좀 늦춰도 어느 순간 읽어요. 또 리더스 중에서도 레벨 높은 것들을 읽다가 보면 챕터북으로 자연스럽게 진입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막 이렇게 안달아 하시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 챕터북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걸 이제 우리가 뉴베리류라고 불러요. 원래는 뉴베리 상을 받은 작품들인데, 그건 이제 성인 소설의 형태를 띱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좀 교훈적인 게 많고, 이제 작품을 수상했기 때문에, 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내용이 많죠. 저는 지금도 뉴베리 많이 좋아해요. 읽은 책 또 읽고, 읽은 책 또 읽고, 오디오북으로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내용을 다 이렇게 줄줄 외울 정도로 그만큼 좋은 작품들이 많아요. 또 이제 뉴베리 얘기 나오니까 또 뉴베리 같은 소설 한 편 쓰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거는 이제 돈은 안 되겠고 이제 영어를 몇십 년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라이팅을 좋아하니까 하고 싶은 그런 거죠.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뉴베리 물론 이제 뭐 3점대의 그러니까 낮은 작품도 있지만 물론 이 해리포터는 뉴베리 상을 탄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책이죠. 6점대 뭐 이렇게 되니까.
이 정도 책을 줄줄이 읽을 정도면 사실은 수능이나 니트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영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 때 이거를 빨리 익히려고 고생 아이를 시킬 거 없는 거죠. 초등 때 이미 수능을 다 뛰는 애가 몇 명이나 되겠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시기에 해야 할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수능, 중고등학교 가서 영어가 두렵지 않고 영어에 고통받지 않을 정도의 길을 다져주는 게 초등 시절이지 초등 때 이미 수능 수준을 뛰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책을 그러면은 해리포터나 샬럿 웹 같은 수준의 영어 교재는 무지하게 어렵고 지루하고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스토리가 있고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감동스러운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막 애들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꼬마 애들인데 막 어려운 책 읽는 게 그게 걔네가 영어 수준이 수능 수준이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렇게 사람 마음을 끌게 돼 있어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뭐 선행을 시킬 필요는 없지만 아이가 그걸 굉장히 재밌어서 읽는다 그러면 저는 주라고 그래요. 교재가 아닌 이상은 자기가 뭐 책의 10%만 이해하더라도 일단 붙잡고 있는데 그건 읽게 둬도 나쁘진 않죠. 물론 거기서 엄청난 학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을 읽으면서 뭐 내용을 요약하게 해본다든가, 뭐 어떤 무슨 사건 순서별로 시간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정리하게 하다든가 하면 그게 이제 라이팅의 출발이 됩니다. 네, 갑시다. 요즘 이제 넌픽션 비중이 점점 왜 높아지냐면 수능이나 니트에 넌픽션 지문이 많이 나와요. 비문학.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 그래. 문학 작품은 내용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정보를 주는 글은 그렇게 길지 않아도 그 안에 내용을 다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뭐 과학, 수학, 지리 막 이게 영어 선생님 되면요 상식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저런 지문을 다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저거는 사실은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이라는 게 뭐냐? 제가 맨날 들은 이제 하도 써먹어서 다른 예를 좀 찾아야 되는데 제가 영어를 곧잘 해도요 의학 논문은 못 읽어요. 왜 그럴까요? 배경 지식이 없어서 못 읽는 거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돼 있어서 알지 못하면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용 넌픽션이 굉장히 그 리더스 시리즈에서 레벨 높여가면서 이렇게 시리즈는 많이 나와 있고 그림의 실사에 기가 막히거든요. 그걸 읽으면서 넌픽션을 재밌게 접하면 실제 중고등학교 가서 과학, 수학, 그러니까 과학, 사회 이런 거 읽을 때 그게 배경 지식이 된 거예요. 배경 지식이 되고 이 아이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일자무식보다는 아는 게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넌픽션 읽기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잡지, 신문 이런 것. 그래서 어린이용은 영어 그 내용이 환경오염 뭐 이런 거 어려운 것일지라도 그림이 있고 용어만 썼을 뿐 문장을 쉽게 잘 접근해 놨거든요. 그래서 넌픽션을 많이 읽는 것도 배경 지식을 쌓아서 이 다음에 그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제 아이는 제가 그렇게 그림책을 읽어주려고 해도 그림책이 재미가 없나 봐. 이거가 터무니가 없잖아. 뭐 구름을 타고 어디를 날아간다는 둥, 갑자기 뭐 괴물이 뭐 다락에서 나온다는 둥, 무슨 그런 게 애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까 재미를 못 느끼는데 넌픽션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넌픽션을 많이 읽힐 수밖에 없었어요. 애가 상상력을 동원하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아서. 제가 아들 용을 하도 봐가지고서는 이미 아시죠? 근데 그렇게 못난 애는 아니에요. 제가 요즘 죄책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제 아기 때는 걔를 써먹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이게 이제 18살, 올해 19이거든요. 곧 20살 돼요, 내년에. 그런 애를 너무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걘 몰라요.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먹는지. 네, 사회과학 관련 지식, 정보, 사실 그리고 또 이런 책의 장점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진술이 되어 있죠. 넌픽션을 뭐 시간 순서를 거꾸로 소설은 그런 게 돼요. 현재를 얘기하다가 과거로 회귀한다든가 뭐 이런 게 되는데 넌픽션은 그렇지 않죠. 시간 순서상으로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고 쫙 해서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이제 쓰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론이나 뭔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데 도움이 돼요. 왜냐? 비교 분석하고 뭔가 대조하고 원인 결과 찾고 이런 거를 그 넌픽션 책에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좀 아는 얼굴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네. 네, 그리고 이제 학습 어휘, 수준 높은 어휘가 들어있죠. 용어가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는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넌픽션
요즘 논픽션의 천국 시대인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은 저는 새로운 책이 나오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아이고 이거 내 애는 이걸 못 읽고 자라서 어떡하나 싶어요. 너무 좀 기가 막히게 좋은 책이 많아서. 자, 그다음에 오디오북. 예, 오디오북. 뭐 오디오북 별거는 아니고요. 이제 CD가 들어있는 거. 요즘은 다 오디오북이죠. 이것의 중요성을 얼마나 더 말을 해야 전달이 될까 모르겠어요. 외국어로서 영어를 배우려면 정말 CD 소리를 듣는 것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냥 소리를 흘려 듣는 것은 어렸을 때 그 파닉스에 도움이 되라고 음소 인식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오럴 랭귀지 이렇게 귀로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단어 수를 늘리라고 그냥 틀어줬다면 이제 아이가 영어책 스스로 살짝 읽기가 되는가, 완벽하진 않아도 책을 이제 혼자서 읽을 수 있는, 파닉스를 떼서 CD를 들으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정말로 신념을 가지고 이걸 하도록 도와주셔야지 돼요. 오디오북 듣는 거. 저는 참 실패했어요. 우리 애는 그게 아까도 어떤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 애가 그 10분, 20분 듣는 거 고통스러워 한다고. 힘들어요. 10분, 20분 그거 벽 보고 앉아서 그거 듣는 거 힘들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써서 이거 듣고 글자를 보게 해주셔야지 돼요. 글자를 보면서 CD를 들으면서 입으로 따라하는 거. 이걸 유창성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말하기에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니트가 1분 질문을 듣고요. 왜냐면은 눈으로 보는 질문도 있고 귀로 듣는 질문도 있어요. 말하기 시험에서. 그래서 1분간 기회를 줍니다. 시간을 줘요. 그럼 그 사이에 뭔가를 생략을 한 다음에 녹음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리를 내는 언어예요. 소리를 내는 언어. 그러면 영어 회화를 시키면 되지. 일상 회화가 아니거든요. 뭔가 이렇게 주제를, 그러니까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선물을 사고 싶고 왜 사고 싶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딱 생각을 정리해서 후다닥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듣지만 말고 들으면서 따라 하셔야 됩니다. 들으면서 따라하면 이거 정말 눈 딱 감고 일주일에 2번, 3번, 1년만 해보실래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오늘 이 문 닫고 돌아가셔갖고 다 잊으셔도 좋은데 CD 들으면서 눈으로 책을 보셔야 됩니다. 텍스트를 보아요. 왜? 눈으로 책을 봐야 독해력도 같이 향상이 돼요. 그거는 사전을 찾지 않으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내가 모르는 어휘를 누가 읽어주기 때문에 그걸 읽느라고 얽매이지 않아서 의미에만 매달려요. 그래서 독해력도 같이 향상이 되고 듣기 향상이 되고 입으로 따라하니까 말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정말 간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벗어나고 나가셔서 CD를 들으면서 눈으로 텍스트를 보면서 입으로 따라 읽는 훈련. 더 좋은 건 이것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하면 독해력도 늘고 어휘를 내가 모르는 어휘인데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안 될까? 지루합니다. 굉장히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아이가 도대체 이거 한두 번 한다고 영어가 느는 것 같지도 않고 또 말 그렇지 5분 큰 소리 읽어보세요. 숨이 막 차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쉬운 책에서부터 3분, 5분에서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면서 이 훈련을 정말 1년만 해보실래요? 억양도 좋아지고요. 끊어 읽기가 착착되기 때문에 남을 이해시키면서 말하는 것도 되고 또 어린이 책이기 때문에 또 원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실제 우리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니트 시험의 최고의 대비 방법은 말하기 대비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척척 말할 수 있는 패턴이 나와야지 돼요. 네, 그래서 CD는 듣고 따라하는 건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자, 그러면 어떤 책을 읽을까? 뭐 레벨 갖고 막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레벨 막 이러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큰 소리로 읽어보라 그러면 돼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국어책도 너무너무 어려운 내용이면 우리 더듬거리게 되어 있어요. 어휘를 모르는 어휘가 막 나오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으면요. 국어책도 더듬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줬는데 더듬거린다. 너무나 더듬거린다. 그 책은 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읽어도 하나도 몰라요. 왜? 국어 소리, 파닉스를 뗐으니까는 하나하나 공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만 내는 것이지 의미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다 읽어도 무슨 소리, 뭐 읽었냐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소리 내느라고 더듬거리다가 의미 파악할 겨를이 없는 책은 안 돼요. 또 막 눈 감고도 읽을 정도로 줄줄줄줄 읽어댄다. 그거는 학습 효과가 없어요. 다 아는 건 못하라 읽혀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읽혀보아서 편안히 읽는데 더러더러 모르는 어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려면 1분 동안 읽게 갖고서는 잘 못 읽는 단어를 이렇게 체크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책을 복사를 해, 한 페이지. 걔가 읽을 거 내가 보는 거. 그래서 걔는 그걸 읽고 나는 보면서 걔가 모르는 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걔가 못 읽거나 틀리게 읽었거나 읽고 뭐 수정했거나 아니면 못 읽어서 내가 읽어줬거나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분에 읽은 단어 수를 이렇게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그 단어를 많이 틀린다 그러면 다른 책으로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에 보통 우리가 5개라고 얘기를 하죠. 챕터북 정도의 수준에서 5개, 저기 브라운베어에서 5개 말고 그러면은 그거보다 텍스트가 좀 낮은 거면 뭐 3개, 2개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 다음에 목표를 정하는 거죠. 1분에 네가 이게 지금 150자를 읽었는데 180자 읽는 거 훈련하자. 물론 그건 고학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를 정해서 유창성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책이면 더러더러 단어를 찾아가면서 독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속도도 빨리 나갈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제 이게 보면은요, 1분의 글자 수거든요. 160, 170. 요거는, 그렇게 읽으라는 것도 있지만요, 그 니트가 그 지문을 막 듣기 시험에서 막 읽어줄 때 최대 어려운 문제가 1분에 170단어까지 된다 그러네요. 1분에 110단어가 거의 해리포터 수준의 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의 듣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8년 걸리는 거니까 우리가 6학, 그것도 빠르지 뭐 6학년 때까지 수능 수준의 듣기를 다 읽어버리는 게 얼마나 빠른 애들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어려서부터 막 그 속도에 빨리 익숙하게 하려고 그럴 거 없죠. 그냥 천천히 갑시다. 빨리 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놀라키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우리 세상을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우리는 그 아이들이 발전시켜주는 세상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감사하게 살고요. 예. 그걸 또 셈할 필요는 없지. 축복해줘야지. 빨리빨리 더 발전해서 세상을 좀 좋게 만들어 달라. 우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내 속도대로 갑시다. 그래서 목표는 170 정도 되는 그걸 들을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읽을 수 있다면 좋겠죠. 네. 그러나 연령대가 미국 6학년, 7학년이에요. 미국 중학생이에요. 원어민 중학생. 그러니까 이거를 초등학교 때 목표를 삼을 필요는 없지만 수능이 그 정도다. 그거는 알고 계세요. 자, 조금 이제부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아동 대상 도서가 다 수능에 도움이 된다. 다 니트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자, 무슨 테슬 수업이니, 무슨 어디 가서도 특강을 들어보면 무슨 리더 라우드, 쉐어드 리딩, 가이드 리딩, 인디펜던트 리딩 하면서 굉장히 멋진 것처럼 들려줘요. 그쵸?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부모가 개입하는 정도예요. 위에, 대각선에서 위에. 이거는 아이가 스스로 읽는 정도예요. 그거에 따라서 읽기 방법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맨 처음에 읽어줘야 되겠지. 일자무시 글자도 모르는 애한테 어떻게. 내가 다 읽어줘야지. 그리고다가 한두 단어 알아보면은 박수 쳐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 단계도 엄연한 읽기 지도 방법이에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책을 많이 읽어주는 거. 아주 많이 읽어주는 거.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엄마였다고 생각해요. 가끔씩 폭행을 저지르긴 했지만 아이를 책을 오랫동안 많이 읽어줬어요. 아주 재밌게. 그 점은 제 남편도 인정을 해요. 마누라를 별로 소중히 여기자. 여기 내 남편 제자가 와 있을 텐데 참. 그렇지. 제 남편 제자가 와 있다고 들었는데 이따 좀 보고 가세요. 네. 별로 마누라 인정을 안 하는데 하나 그 애한테 책만 읽어주는 건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읽기라는 게 있는데 그냥 애랑 같이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다시 빨리 읽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생각하는 모습을 아이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얘는 이래서 슬픈가 봐. 너는 왜 그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글자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상상력을 펼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혼자 하긴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리딩이라는 게 이제 읽기를 도와주는 거죠. 이때는 이제 애가 이제 완전히 독립해서는 못 읽지만 적절히 책을 읽을 수준이 되면 좋은 책, 우리 쑥쑥해서 엄마들이 하는 거. 그 책 사다가 주고 얼마나 잘 읽고 있나 관찰하고 그러는 단계. 또 도움을 청하면 좀 도와주고 그러는 단계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읽는다는 건 자기가 책을 택해서 이렇게 원하는 게 읽는 거죠. 그때도 끝에 보면 끝에 요만큼 간섭은 해요. 그렇죠? 완전히 혼자 내버려 두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간섭하는 게 뭐냐면 나도 같이 책 읽으면서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닉스만 떼고 나면서 읽기 독립 언제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애를 너무 고통받게 하는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읽기를 독립한다는 거. 근데 우리 인간 평균 수명이 90일 앞뒤다. 그 얘기는 이제 100살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독립운동을 빨리 시키려고 그러세요? 오래 좀 데리고 있으면 안 되나? 응? 좀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우리 집 그 아이는요, 제가 5학년 때까지도 책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지금 글자를 걔가 못 읽나? 아무 지장 없어요.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러시나? 우리 애는 혼자 책을 읽어요라는 거 빨리 옆집에 가서 얘기하시려고? 자, 봅시다. 괜찮아요. 천천히 갈 때 걔가 좋아하는 거 많이, 수준 낮은 거 많이 읽으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 옆집에 뛰어난 애는 나라를 발전시켜 주십사. 내 아이는 나랑 같이 먹고 살자. 그러면 돼요. 넘겨주세요. 이거 그 다음 슬라이드가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앞에서 말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들 그냥 내가 큰 소리를 읽어주는 건데요. 여기서 아이들이 배우는 건 뭐냐면 책을 저렇게 잘 읽는 게 즐거운 거구나 라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이제 오럴 랭귀지 이렇게 말로 아이가 귀로 들어서 이해하는 언어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책 많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 거. 또 소리 질러?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같이 읽는 단계. 이것도 사실은 부모의 역할이 더 많아요. 부모나 교사 역할이 더 많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까는 이제 뭐 이렇게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는 연령대의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냥 흥미만 주는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음 거 shared reading. 네. 이렇게 책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이때 이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나는 이 글을 쓴 사람이 착한 사람을 못 받는다는 걸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 왜냐면은 얘 봐, 흥부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받잖아, 뭐 복을 받잖아,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그런 과정을 펼쳐 보여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소리를 읽으면서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재밌구나라는 걸 배우고 그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네,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내가 발음이 시원찮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제가 꼭 들어드리는 예가 있어요. 그러면 뭐 경상도 엄마들은 국어책 못 읽어주냐? 억양 그 관계없, 표준어로 보자면 억양이 다르죠. 그래도 재밌게 읽어주시잖아요. 책만 재밌게 보여지기만 하면 돼요. 발음은 상관없어요. 아이는 그 좋은 발음을 다른 데서 접하게 되어 있어요. TV를 보든지 CD를 보든지 나한테만 영어를 100%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의 영어는 끊임없이 스스로 진화하게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책이 재밌다는 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하시고 CD 틀어놓고 연습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글자만 줄줄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 갖고 얘기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많이 읽어주세요. 그 다음에 네, 이건 이제 우리 쑥쑥 엄마표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앞에 그런 과정을 거치고 아이가 좀 더 성장하면 이제 좋은 책을 주고 스스로 읽어봐라. 그런데 이제 감시가 아니라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이건 좀 안 되겠다. 빼고 다시 다른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아이와 합의를 해가면서 다독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많이 책을 읽도록. 많이 읽도록. 네,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배우는 거는 뭐냐면은 모르는 어휘의 의미를 이렇게 추측하는 그런 훈련하는 거죠. 애가 자꾸 단어를 물어본다 그러면은 뭐 가르쳐 줘야죠. 가르쳐 주는데 한번 상상을 먼저 해봐. 그 다음에 엄마가 단어를 가르쳐 주고 나서 네 뜻이 맞았나? 한번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뜻을 모르고 이렇게 추측하는 훈련을 먼저 많이 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고학년이 됐을 때 집중해서 어휘를 외우셔야 돼요. 어휘 외워야 돼요. 그 전에 뭐 엄마표가 어휘를 중시하지 않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연령대가 낮을 때 어휘 외우는 거에만 치중을 하면 흥미 없어서 책을 안 읽으니까 그걸 좀 뒤로 미루자라는 것이지 어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림책을 통해서 많은 책을 통해서 어휘를 몰라도 내용을 추측하는 훈련하는 그게 바로 추론이고 독해력의 출발이기 때문에 몰라도 예측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혼자서 어줍지 않지만 혼자서 읽는 그 과정, 부모가 이렇게 관찰하면서 책을 공급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독립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엄마표에서 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거죠. 우리가 맨날 데리고 읽어줄 수는 없으니까 아이가 읽게 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스스로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교육에서는 어렵지만 도서관이나 엄마표에서는 이 가이드 리딩이 가능한 거죠. 다독을 유도하면서 책을 공급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선 비로소 인디펜던트 리딩이 들어갑니다. 이때부터는 자기가 책을 골라요. 스스로 책을 고르고 재밌는 걸 알고 왜 재밌는지를 알고 그 책을 읽다가 보면 다른 걸 자기가 찾기도 하고 이런 단계죠. 우리가 모두 염원하는 옆집 애는 7살이 됐는데 우리 애는 5학년이 돼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그러나 20살이 됐을 때는 똑같이 책을 읽는다는 거. 물론 조금 그 옆집 애보다는 좀 무식할 수는 있지. 그래도 또 우리 애는 또 그 책 안 읽는 시간에 바깥에서 뛰어놀아서 사교수성이면 친구가 많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다음에 사업해서 돈 잘 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유 그냥 책 많이 읽는 애는 그냥 그러라고 하세요. 네. 저도 사실 부러워요. 제가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애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별별 짓을 다 해서 읽히긴 읽혔어요. 그래서 뭐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아이보다는 공부를 좀 못하는데 그런데 사교성은 우리 애가 좀 더 있더라고. 그래서 더 두고 보면 어떨지는 모르겠어. 자, 넘어갑시다. 자,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실래요? CD 들으면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그냥 글자만 읽는 것이 아니고 CD를 들으면서 텍스트를 보면서 큰 소리를 읽는 거 아까 말씀드린 거 꼭 하세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재밌게 하면 읽는데 걸리는 시간 재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1분에 아까는 120개 읽었는데 이번에 130개 읽잖아요. 그럼 그걸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그런 방법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읽은 장면에 그림 그리고 설명. 왜냐면 쓰기를 자꾸 해야 되니까. 저 SQR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등 게시판에. 이렇게 그림을 주고 텍스트를 준 다음에 기억해서 쓰게 하거든요. 그런 식의 훈련. 그것도 그냥 자유로운 글쓰기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문단 반복해서 기억하세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 문형을 활용해서 다른 문형 쓰기. 그러니까 뭔가 많이 쓰이는 거 있잖아요. once, to 다음에 그러니까 on하고 to 부정선 나온다든가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는 책에서 떼와서 봤으면 그 다음에 그걸 공용에 다른 걸 쓰게 한다든가. 왜냐면은 이제 어떤 상황에 질문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걸 듣고 빨리 말을 하거나 타자를 써서 써야 되는 게 니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저런 그래픽 오가는 빈칸 채우기 활동, 그 다음에 뭐 어린 연령대라면 뭐 그림 그리고 뭐 책 칠하고 이런 거 하면서 영어 하는 거. 그런 게 책을 읽는다라는 것이 이런 활동을 다 포함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니트가 이렇습니다. 말하기와 쓰기를 강화했대요. 다른 거 듣기와 읽기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럼 말하기가 뭐냐? 일상회화가 아니에요. 앞에서 수없이 말씀드려서 빨리 하겠습니다. 1분 동안 자기의 생각을 문장으로 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how are you? fine, fine, thank you 이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는 이게 좋은 문장을 탁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되려면 이게 수없이 반복해서 들은 다음에 그걸 입으로 따라한 훈련이 되어야만 이게 가능해요. 정말로 그냥 일상 회화만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유창성 훈련 있죠. CD를 듣고 눈으로 텍스트를 보고 입으로 따라하는 거 그거 절대로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넘기면 그 다음에 또 쓰기가 강화되는 마찬가지죠. 쓰기도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문장으로 한다든가 뭐 이거 보세요. 자신이 여행했던 장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곳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쓰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딕테이션이 아니죠. 듣고 따라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생각을 오거나이즈 하는 걸 해야 돼요. 시작, 중간, 끝. 그쵸? 어떻게 출발을 해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맺은. 그런 거는 많은 글을 읽어보지 않으면 정리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니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읽기를 기반으로 말하기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랑 앉아서 맨날 영어 회화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텍스트 지문과 녹음 지문이 같이 있기 때문에 듣기가 여전히 중요하고 말하기라고 해서 듣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상 대화 수준을 넘어서 생각을 표현하니까 독서가 중요하고
영어를 소리 내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쵸?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로 뭔가를 말을 하는 훈련이 되는데 혼자 말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읽어야죠. 소리를 내야죠. 자, 그 다음에 틀린 말도 전에 거. 틀린 말도 수정하지 말고 자꾸 연습해서 유창성을 높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짧은 시간에 생각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후다닥 뱉을 수 있는 패턴이 나한테 내재돼 있어야 돼요. 자꾸만 좋은 문장을 생각하려고 막 그러다 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기계적으로 팍 뱉을 수 있는 패턴이 여러 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확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읽기 반로 말하기 연습. 네, CD 들으면서 텍스트 낭독하고 반복입니다. 그림책을 활용해서 특정 장면의 배경 묘사하고요. 독해 교재가 질문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답 동그라미 치만 끝나지 말고요. 독해 그거를 누가 나한테 질문을 했다 생각하고 그 질문을 읽고 답을 말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니까 독해책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말하기 교재는 별로 없어요. 그럼 위에 질문을 큰 소리 내서 읽고 질문을 읽고 대답하는 것까지 같이 하세요. 문제만 풀지 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화의 대화 부분을 연기하듯이 읽는 것, 네, 논픽션 읽고 뭐 이렇게 프로젝트 숙제인데 발표하는 거 이런 거 다 도움됩니다. 그 다음에 네, 쓰기요. 제가 12시 10분까지 해야 되는데 한 12분 3분까지 할게요. 자, 생각을 말하는 쓰기와 문법적 쓰기 두 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그쵸? 자기 생각을 말해야 되고 그것이 또 정확하게 타자를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쓰기라는 건 사실 첨삭 지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교사가 많지 않잖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표본 문장을 활용해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우선돼야 된다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드린 초등 게시판의 SQR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겁니다. 표본 문장을 놓고 그걸 기억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정확하게 쓰기가 돼요. 정확하게 쓰기. 왜냐하면 누가 고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문장을 놓고 그 다음에 시제를 바꿔 쓰는 훈련을 해요. 이거 지금 현재로 됐으면 다 과거로 쓰라. 그럼 뭔가를 보고서는 정확하게 쓰는 훈련이 되겠죠. 그런 응용 쓰기가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쓰기도 필요해요. 자기 생각. 그런 경우는 그냥 틀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쓰게만 한 좋은 글재만 던져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책을 읽고 요약하거나 책을 읽고 주인공의 생각을 묻거나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런 거는 문법이 틀리든 어휘가 틀려도 그냥 막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표본 문장을 보고 기억해서 쓰는 것과 그냥 책을 읽고 나서 뭔가를 요약하는데 틀리게 써도 그냥 계속 쓰게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이상적인 쓰기 지도법이에요. 요 쓰기 지도법만 가지고 또 뭐 한 몇 시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쓰기 지도법의 길이 두 가지다. 자유로운 쓰기와 정확하게 쓰기. 근데 정확하게 쓰기를 꼭 첨삭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표본 문장을 카피해서 쓰는 것. 그다음에 자유로운 쓰기는 자꾸 고치려고 들지 마라. 맘대로 그냥 쓰게 해라. 생각이 펼쳐지도록. 그 두 가지를 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 패턴 익히는 거나 뭐 그림 설명하는 것, 기억해서 쓰는 것, 그 다음에 그래프 같은 걸 보면서 문장을 바꾸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서식 주고 이렇게 칸 메꾸는 거,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해서 쓰는 일기나 독서록, 뭐 그런 것이 다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독서 감상문 같은 것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 낮은 연령대는 어렵고 책을 많이 읽은 이제 좀 고학년 때가 좋죠. 이런 식으로 훈련하면 훈련이랄 것도 없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있는 소소한 과제들이죠. 그런 걸 해나가면서 이제 한 5, 6학년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어휘 외우고 문법하고 이러면서 좀 더 공부를 더 하면 수능이나 니트는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또 니트가 또 바뀔지도 몰라요. 언제 우리 뭐 입시가 항상 뭐 불변의 법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식의 평가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대비법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영어 도서를 읽어서 궁극적으로는 그 평가를 중시하는 그런 영어도 대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꼭 잊지 마실 거는 CD를 듣고 텍스트를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 하는데 그것을 반복하기. 그걸 여러 권을 계속 하지 말고 한 권을 완전히 다 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 그것이 정말 피리가 되고 살이 되는 공부법이다라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